이번엔 주식시장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만, 일본 모두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그러니까 관세 전쟁 이슈도 있고요.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대감이 있죠. 미국이 이제 가장 주식 시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미국 시장만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은 자금 같은 것들이 주식으로 많이 가게 되면서 주가 오르게 될 거라는 로직하에서 네. 흔히 말해 주식시장에 많이 쓰는 선반영이라고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중국, 일본, 그다음에 이런 대만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AI에 대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됩니다. 특히나 중국 대만. 같은 나라도 네네. 사실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대만은 당연히 TSMC 같은 반도체 생산국, 이런 생산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양상들이고 네. 일본도 이런 AI 수혜에 따른, 그리고 일본이 사실 너무나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수혜에 따른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 미국의 AI 산업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이 잘 되고 있고, 현금 흐름 역시 양호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네. AI 산업에 대한 발전의 기대감이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에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다른 증시는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A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것 같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얘기도 있어요. 좀 중국이 틱톡, 이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덕분에 조금 사이가 좋아지면서 이 영향도 주식시장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사용자 수만 봐도 월 평균 활성 사용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게 미국인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미국인이 특히 10대랑 2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하루에 거의 50분 이상을 이 틱톡을 보는데 사용한다고 할 만큼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고,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또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대선 때, 미국 대선 때 틱톡에 노출된 민주당 관련 콘텐츠랑 공화당 관련 콘텐츠 중에 공화당 관련 콘텐츠가 좀 더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정치적인 교리들을 설파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중국 회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이거 자꾸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틱톡 니네 미국 안에서 장사하려고 하면 미국 법인을 따로 만들어서 더 중요한 건 그 미국 법인의 대부분의 지분을 미국 투자자들이 가지게 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인데. 네, 중국 기업인데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회사가 갖고 있는 건데, 네. 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계속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이번에 조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좀 많이 인수할 수 있게,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미국 안에 둘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협상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합의 방안입니다. 중국의 틱톡 기업에 대한 매각안이 미국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둘이 협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틱톡이 생각보다 그 동영상 플랫폼 하나 갖고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고 굉장히 아젠다화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o it for the kids, they like it. I mean, selfishly speaking, I did very well on TikTok and I got the youth.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젊은 층의 표심을 잡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과의 합의가 잘 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미중 관세 전쟁부터 시작된 이슈들이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틱톡 같은 이슈도 하나고요. 틱톡은 아까 허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숏폼 형태의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크고,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컸다. 그리고 물론 이제 개인정보 유출, 이게 SNS 형태다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자꾸 정치적인 이슈를 연결시킨 이런 사태 중 대표적 하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흔히 말해서 공급망 문제. 공급망 문제란 것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미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 히토류란 것은 희소 광물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자원인데 워낙 중국이 공급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중 틱톡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은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또 나오고 지금 있다라고 화면에 보시면 나오네요. 예. 반도체 등 기술, 히토류 수출 문제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틱톡 얘기가 있었는데 이 틱톡은 그래도 좀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신호다. 나쁘지 않은 신호고 이제 특히나 또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인데 중국이 러시아 전쟁에 너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는데 이 네. 세 가지 이슈들이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굉장한 갈등 관계, 관세 전쟁 이후에서는 약간 대립 관계를 보였는데 히토류 이슈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틱톡 이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틱톡이 잘 해결되고 그다음 미중 관계, 흔히 말하는 미중 관계도 핵심이 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완료가 된다라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완화가 되면서 관세 전쟁의 효과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상호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면 침체로 빠뜨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서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 틱톡 플러스 러우 전쟁,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광물 공급망까지 이런 것이 점차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에 따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 틱톡 매각에 동의하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사를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중 정상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관세 협상에서 어떤 돌파구도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막 하다가 5월 12일 날 양국이 115% 정도씩 관세를 깎기로 했는데 영구적으로 깎는 게 아니고 한 3개월간 깎기로 해요. 유예 좀 유예를 하는 일어났었죠. 거죠. 근데 네. 유예가 만료되는 게 11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네요. 예, 네. 요것들에 대해서는 양국과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보자,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번에 유엔 총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리창 국무원 총리가 거기 갈 텐데 이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저 중국 한번 방문해 달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중 얘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한 번도 동북아 쪽에 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이고 두 나라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 얘기 그리고 관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쪽에서는 방중에 대한 카드 중에 하나로서 야 우리가 이거 틱톡 문제도 잘 풀어줄게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미중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우리나라도 좀 나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보면 생각보다 말은 세게 하지만 액션은 세게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이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히토류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 90%의 히토류가 중국에서 재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토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안에 월마트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물건 파는 데가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중국이 수출을 안 하면 월마트 매대가 아마 크리스마스쯤 되면 빌 거다 이런 그러네요.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도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게 안 때리는데 미국이 자기의 동맹국들에게 중국 때리기를 하라는 것에 대한 수위는 전혀 약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위 수출국이 미국이고 1위 수출국이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대중 수출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편으로 기술력이 막 올라오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풀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중이 좋아지면 우리한테 숨통이 트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미중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큰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중국 들어가는 반도체 그 기계 같은 것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의 수위를 얼마나 풀어줄지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확인했더니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사실 이제 연초부터 봐도 뭐 다른 나라 지수를 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주가 코스피 지수 특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가 높아지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AI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반도체 분야 이끄는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떠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결국은 소액주주 환원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자면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관련된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오르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수혜주들이 결국 다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배구조 개선한다는 것은 소액주주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들이 코스피고요.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KB은행이라든지 이런 주요 주식들이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수혜주 역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 굉장히 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들도 코스피에 몰려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것들이 다 몰려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왔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한 엄청 6, 7일간 많이 샀어요. 엄청 네. 많이 사고 있어서 네. 주가를 더 빠르게 올리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 오늘 조금 다르지만 한 6, 7일간은 주가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런 양상들이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9월에 벌써 6조 8천억 원을 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살까요?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정환 교수님이 인터뷰 어디 하신 거 보고 되게 깨달음을 얻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깨달음. 네.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죠. 기업들이 더 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방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평가가 뭔가 돼 있던 게 좀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배구조 개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저평가가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것들이 조금 롱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펀더멘털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관세 협상 미국이랑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관세 협상의 주요 완전 이정환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제 큰 기업들이잖아요.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향후 업황 이런 것들이 또 관세 협상이랑도 몰려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있어서 불확실하지도 않나?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네. 보니까 펀더멘탈이 단순히 막 단기간에 굉장히 좋아지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이 단기간의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또 그런 펀더멘탈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ETF 순자산 봤더니 240조 원이나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게 또 주가를 밀어올리는 영향이 있는 걸까요? 사실 ETF는 지수 투자하는데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펀드가 있고 ETF가 있는데 펀드 같은 것들은 환매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며칠 이상 걸리면서 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ETF 같은 것들은 지수를 따라가지만 주식시장에서 늘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자산이고 스스로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자산들이다. 언제? 지수가 상승할 때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승한다고 보니까 여기다 투자를 한 사람 많은 거군요.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러 개 사도 좋은데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최근에 또 다른 동향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파킹형 ETF라고 이야기해서 네. 우리가 보통은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ETF들이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거 말고 국채라든지 채권에 투자하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ETF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게 보통 액티브하게 투자한다, 액티브 ETF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쪽에 또 돈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을 유동하면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주식에 투자하려는 돈들이 몰려가면서 ETF 쪽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